명절 때 언제 올 거야? 청소도 좀 해야 하는데. 제사 올리게 식혜 좀 해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목소리. 여러분, 이게 누구 목소리일까요? 시어머니?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시누이? 아닙니다. 바로 큰형님입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님이 왕이 되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오늘 저는 큰형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사는 배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59세고요. 사형제 중 막내 아들과 결혼한 막내 며느리예요. 결혼한 지는 어느덧 32년이 되었네요. 32년. 정말 긴 세월이죠. 시어머니는 워낙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도 저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제사 준비하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이게 며느리의 도리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바로 큰형님이었습니다. 27살 각 결혼해서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 지금도 생생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주친 큰형님을 보고 형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딱 이 한마디. 고개도 제대로 안 끄덕이고 그냥 돌아서더라고요. 아, 성격이 좀 차가우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식사 준비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음식을 나르는 게 조금 느렸나 봐요. 큰형님이 부엌에서 갑자기 그것도 못해. 뭐 하는 거야?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신혼인데, 처음 온 시댁인데,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그렇게 못했지. 그래도 참았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출산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2달 뒤에 제사가 있었어요.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시댁에 갔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했어요. 늦은 시간도 아니고 이른 시간도 아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 시간에 오면 어떡해? 벌써 다 준비 끝났어. 늦게 와서 뭐 도와줄 게 있어. 큰형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산후조리도 못한 몸으로. 그런데 늦게 왔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기를 꼭 안은 채로.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리고 몇 년 뒤 둘째를 임신했는데 추석이라 시댁에 갔습니다. 이번엔 입덧이 정말 심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물만 마셔도 토하고 주방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순아, 너 냄새 못 맡는다며? 주방엔 들어오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 시어머니가 날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그 순간 큰형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제가 시집살이 시킬 거예요. 앙칼진 목소리로 날카롭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입덧으로 죽을 것 같았고요. 그런데 시집살이를 시킨다고요? 그때 정말 어찌나 서러웠는지 이 집에 인정이라곤 없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저는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3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큰형님이 완전히 집안의 주인처럼 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장손이니까. 자기 큰아들을 내세우며 모든 걸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제사가 있는 달이면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동서 좀 일찍 와서 정리하고 청소 좀 도와줘. 제사 음식 장 볼 게 많네. 과일은 이번에 막내가 해와. 이번 주 토요일에 와. 알았지? 저는 이제 60을 바라봅니다. 제 아들도 장성해서 결혼했어요. 며느리까지 들어왔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큰형님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명절 당일 찾아오는 형님 며느리 상까지 봐야 합니다. 작년 추석 때 일이에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형님 댁에 갔어요. 청소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묻히고. 그런데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 이 나물 간이 싱거운데 다시 해. 다시 하라고요? 이미 3시간을 부엌에 서 있었는데. 그리고 설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친정에 잠깐 들르겠다고 했더니 명절에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둘째도 빠지고 셋째도 빠지는데 막내도 빠지면 어떻게 해? 저도 친정 부모님이 계세요.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런데 명절마다 형님 댁에 묶여 있으니 친정은 편하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제사니까 동서 이번 주 와서 장 같이 봐줘. 저는 그 순간 뭔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30년을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형님, 저 이제 못 갑니다. 못 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제 며느리도 있어서요. 제사는 형님 며느리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형님, 저 32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명절에 형님 댁 안 갈 거야.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마. 딱 이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난리를 부렸는지 남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명절을 편안하게 집에서 쉴 거야. 혼자서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고개 숙이며 살았어요. 막내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시댁 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이제 다가올 명절엔 저는 제 집에서 편안하게 쉴 겁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맛있는 거 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TV도 보면서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계신가요? 막내 며느리라는 이유로 평생을 참고 살아오신 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따뜻한 조언도 공감의 말씀도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고리를 끊어도 괜찮습니다. 자유로워져도 괜찮아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해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